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재료는요. 바이든 관련된 바이든 정책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뉴스 체크, 차트 체크, 종목 체크 전부 다 한 번씩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봅시다. 연휴 기간 동안 나와준 게 바이든 당선 확률 82.8%까지 치솟았다. 조사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자면요. 트럼프 대통령님 이렇게 눈물 짓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유유.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과연 우리한테는 무슨 호재가 있는지 우리는 먼저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미 민주당 대선 총선 다 이기면 아시아 증시는 오른다라는 뉴스예요. 결국 이제 아시아 증시가 오른다라는 뜻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V 토론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공방이 있었는데,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이 미국 경제에 해를 입혔다라고 주장을 한다. 보호 무역이 해를 입혔다. 그쵸? 이 트럼프 때문에 정말 개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여파 있었을 때 시장 대폭락장 왔었을 때, 다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바이든 집권 때 중국과의 무역 갈등 수위가 낮아질 것을 시사를 했다라는 게 사실 키포인트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지르고 있으면서 총선에서도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상을 뒤엎는 깜짝 결과가 나와줄 수 있지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 봤을 때 바이든이 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조금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기댄 자시든 주식은 결국 기대감으로 간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바이든 정책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어, 어, 트럼프, 바이든 인프라 투자 빼고 모든 정책에서 대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쭉쭉쭉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전통 산업에, 바이든 후보는 태양광, 청정 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별표 5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이 정책 색깔 차이가 분명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정책에서도 좀 뚜렷한 차이가 보여지고 있는데 보도록 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편을 통해 인하한 법인세율 그리고 개인소득세율을 유지를 하면서 기업과 고소득자 친화 경제정책의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라는 게 조금 포인트고요. 법인세율 낮췄잖아요. 그쵸? 법인세율 낮췄습니다. 35에서 21%, 소득세율도 39.10%에서 37%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 기조로 회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확대를 위한 고소득층 그리고 기업 증세를 추진할 전망이죠. 법인세율, 소득세율 이건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우인 현 정치 구도가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 경우 현재 유사한 대내외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주요 분야 공약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석유, 화학, 전통 산업의 중심으로 노후된 사업 간접 자본 보수 이런 부분이 있고요. 4년간 2조 달러 청정 에너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진짜 별표 5개입니다. 공동적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이죠. 35년도까지 전력 분야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등이 목표가 되겠다. 결국 탄소 배출 제로 관련주가 한번 주목을 받겠죠. 청정 에너지하고요.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국제 통상 이런 부분은 크게 우리가 볼만한 부분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조세도 의미 없고요. 달러 유지, 고용, 최저임금 15달러 단계적 인상. 오바마 케어의 약하지. 오마케어 보완 및 강화 완전히 정반대죠. 네,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모든 게 다 친환경 에너지로 좀 집중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키워드는 뭘까요? 친환경 에너지라는 거죠. 결국 여기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이쪽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에 맞게 벌써 태양광 관련주들은 시세 분출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좀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바로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인데요. 신성 ENG는 벌써 파동이 좀 길게 나와줬죠. 파동이 벌써 길게 나와줬지만 뭐 3자 상승까지 좀 기대를 한다면 추가 반등 구간까지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좀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박스권, 박스 상단을 위한 재돌파를 좀 준비를 해주고 있죠. 결국 큰 틀에서 봤었을 때에는 뭐 3,100원 아래에서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좀 죄송합니다. 지금 요 가격대까지는 우리가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갭상승 나와준다면 새로운 시세 분출의 초입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좀 우려감이 있다면 역대급 최다 거래량이 터져준 부분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최대 거래량 대박인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정고점을 돌파해줄 때 최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주면요, 팔아먹으면서 올라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시세 분출이 나와줬지만 죽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슈 테마 붙어서 올라가니까 이슈 테마는 붙어서 올라가니까 신성 ENG 지금 좀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후발주자를 좀 잡아야 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출발 안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VIP 분들께서는 벌써 지난주에 한번 좀 진입을 했고요. 신규 분들도 이제 다 진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허브경제 TV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풍력 관련주 중에서 대장, 뭐 부대장, 뭐 풍력, 뭐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대장, 부대장, 뭐 풍력 관련주 중에서 뭐 대장, 부대장 이렇게 좀 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벌써 파동이 길게 나왔죠. 벌써 파동이 바닥 대비해서 딱 보자면 거의 뭐 한 400% 가까이 나와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 대장주로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뭐 신성 ENG나 하나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주식은요, 대장이 가니까 계속 대장이 갈 것 같죠? 아닙니다. 대장이 가지만 어느 정도 파동의 길이가 다 나와주면서 시가총액 크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후발주자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종목군들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벌써 엔간치 이제 관련주들은 파동이 좀 길게 많이 나와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SKD&D, 뭐 윌링스, 현대에너지 솔루션, LS 뭐 등등등등 많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풍력 쪽으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볼 건데, 풍력 쪽으로 본다면 역시나 뭐 동국 SC, 뭐 동국 산업, 유니슨, CS 윈드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두산 중공업도 같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산중공업 좋습니다. 근데 벌써 시가총액이 5,080억 정도 돼요. 물론 실수혜를 받아서 더 올라가 줄 수 있다면 좋은데, 이 풍력 관련주들 전부 다 이제 되돌림 구간이 있습니다. 이 되돌림 구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시세 분출 준비를 해주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서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 종목군들 중에서 죽을 놈들은 이제 죽고요.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갈 종목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조금 발생이 되겠죠. 왜? 벌써 테마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파동이 길게 나와줬다까지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관심 종목으로 풍력 관련주들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스페코도 특징적으로 원래 이제 방산 관련주로 좀 많이 엮여 있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풍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뭐 CS 베어링, 뭐 태웅, 두산중공업, CS 윈드 풍력 관련주들 많습니다. 이제 많고 다시 한 번 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포커스 맞춰야 된다. 이 정도 관심 종목으로 딱 체크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태양광 아니면 풍력 아니면 수소 아니면 뭐 전기차 아니면 뭐 2차 전지 이쪽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쪽 안에서 다음 시장에서의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기존 반도체 관련주들, 기존 이제 실적주들, 기존 실적주들하고요.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테마이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이 병합되면서 이쪽 위주로 순환매가 좀 돌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키포인트 잡아가면 될 듯 싶습니다.
수소 쪽은 상당히 많아요. 뭐 JNK 히터, 뭐 일진 다이아, 동아화성, 뭐 S 퓨어셀 등등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산 퓨어셀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두산 퓨어셀은요. 네. 두산 퓨어셀도 분명히 여길 수 있는데 요게 말씀드렸다시피 근래 들어서 이제 바닥 대비 파동도 길게 나와줬고 악재가 한번 나와줘가지고 주가가 한 단계 무거워지는 단계에 이제 겪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두산 퓨어스를 좀 제외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도 관심 종목으로 놨는데 결국 이 니콜라라는 키워드랑 엮여가지고 하나의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조금 그렇죠. 그게 괜히 껄끄럽잖아요. 왜 좋은 종목들 많은데 굳이 악재가 한번 있었던 종목까지 매매를 해야 되나? 라고까지만 한번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인맥주로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관련주로 엮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인맥주는 위험합니다. 인맥주는 뭐 당연히 파동도 길게 나와줄 수 있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자리 잡아주면서 올라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에 있기도 한데요. 왜 정책주로 보면 되는데 굳이 인맥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한성기업이 인맥이랑 여기 당연히 정치 테마는 이유 불문하고 관련이 엮여 있으면 올라간다라는 건 하나의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보셨죠?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결국 올라가는 놈들은 올라가고 죽는 놈들은 죽었습니다. 뭐 라닉스 같은 종목도 그랬고요. 뭐 더미동 관련된 종목들도 그랬고요. 제가 재료 브리핑 해드릴 때 저번 주에 재료 브리핑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해드렸죠.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가는 놈들은 올라갔고요. 내려가는 놈들은 결국 내려갔습니다. 결국 같은 테마와 같은 부분이 엮여도 올라갈 놈들은 올라가고요. 내려갈 놈들은 내려간다까지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 요 정도만 한 체크 포인트 잡아가지고 여기서 종목 선정해서 트레이딩하면 그래도 이제 짭짤한 수익 구간은 나와줄 수 있다까지 좀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단연히 대장이니까 고가놀이 종목 트레이딩하면 줄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고가놀이 종목보다도 이제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심을 제가 한번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로 브리핑 바이든 관련주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